있습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께서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원래 오늘 그 브리핑을 우리 이병삼 그 제재심의국장께서 하는 걸로 예정이 됐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뵌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용이 일반 국민들하고는 직접 이제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또 매우 또 의미 있고 또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여드린 브리핑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이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검사 제재 개혁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22일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의 변화된 금융 환경과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서 수렴된 금융회사의 건의와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번에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주요 개선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현재 실제 자기 명의 거래라는 금융실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하고 이런 또 경미한 절차 위반의 경우까지 모두 감봉 이상으로 이렇게 중징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도하고 또 제재의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이런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수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규자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이렇게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금융실명거래 정착이라는 큰 어떤 정책 목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쭉 지속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실제 자기 명의 거래 여부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서 제재 수준을 차등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불법적 차명 거래라든가 기본적인 본인 확인 의무 미이행과 같은 금융 실명 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 금액을 보다 세분화해서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실제 자기 명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기본적인 본인 확인 의무와 같은 절차는 이행했지만은 단순한 서류 징구 미비와 같은 단순 절차 사항만을 이렇게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 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하고 별도의 제재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재 양정을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아래 그 유형 2를 저희가 예시했습니다마는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하기 위해 영업증을 내방한 고객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고객과 자녀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고객과 자녀와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는 무조건 감봉 3월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단순 절차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또는 주의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유형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재심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그
참 이 부분이 그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중징계를 받으면 상당히 그 금융인으로서 생활해 나가는데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제재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를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운전면허증의 그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경우라든가, 또 이런 그 신분증을 이제 그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기존에 이제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확보된 기존의 이제 실명 확인 증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계좌 개설을 해준 경우, 이런 경우들까지도 그동안에는 이제 중징계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면 물론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 금융사고 유발 등 심각한 폐해를 노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준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주의 조치, 그러니까 59% 정도가 주의 조치고 감봉 이상은 17%에 불과하는 등 이런 제재 순위 경미함에 따라서 법 위반 사례가 2010년에는 3명, 11년에는 1명 이러던 것이 2014년에는 188명으로 법 위반 사례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투자업계의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재 양정 기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반의 고의성이라든가 매매 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해서 법 위반 그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재 가중 감경 사유 보완입니다. 상당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지금 미비된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67개의 제재 양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중 사유가 없는 것이 27개, 그리고 또 감경 사유가 없는 것이 38개입니다. 또한 가중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있고, 또 가중 감경의 범위가 한 단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흡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 위반 양태에 따라서 가중과 감경을 통해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의 중대한 이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단순 과실이라든가 경미한 이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 위반 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 감경 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걸 작업을 해보니까 추가할 제재 양정 기준이 38개, 그리고 가중, 감경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제재 양정 기준이 15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중,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재 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현재 1단계 한해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이런 가중, 감경 범위 제한 규정을 폐지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이렇게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감경 사유나 가중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선 내용입니다. 제재 양정 구간의 통합 조정입니다. 지금 금융법 위반 행위를 제재함에 있어서 위반 금액이라든가 위반 비율 등 위반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이러한
이는 그 현행 제재 양정 기준이 제재의 이제 객관성 제고를 이유로 계량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입안 금액이라든가 입안 비율과 같은 이런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제재 수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렇게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있는 데서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법 위반의 동기나 과정 그리고 사후 시정 노력이 사안별로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획일적이고 또 기계적으로 제재한다는 이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 내지 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 양정 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반 금액과 비율 등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 동기나 위반 과정 그리고 사후 시정 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제재 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A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제재 양정 구간의 통일입니다. 법 위반 행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융업권별로 제재 양정 기준을 달리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업권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지고 금융당국 제재가 또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제재 양정 구간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6번째 개선사항입니다. 저축은행 제재 양정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 과제로 자산 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한 제재 합리성 제고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 건전성 부당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BISB의 변동폭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축은행이 어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엄중하게 제재했습니다만은 또 일부에서는 다른 업권에 비해서 과도하고 지나치다는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런 또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 건전성, 부당 분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저축은행의 제재를 차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BISB를 높이기 위해 자산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엄정하게 제재하되 부당 분류 유인이 없거나 착오 등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재 수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6-2입니다. 결산 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한 제재 합리성 제고입니다.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결산 업무 부당 처리 결과가 저축은행의 적기 시정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분식 규모에 관계없이 대표이사에 대해서 무조건 해임 공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과도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분식 규모에 따라 제재 양정 수준을 결정하고 적기 시정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8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선 방안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규정 변경, 사전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선 방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 양정 기준 67개의 88%에 해당하는 59개를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규 위반 결과 중심의 제재를 벗어나 위반 동기라든가 위반 과정, 사후 시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저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금융회사 임직원 후 불만 요인이 되어왔던 사안들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후 권익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